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결혼을 안 한다, 출산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골이 소멸한다는데 저는 강원도 평창으로 귀촌을 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골 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골 소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평창군은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이렇게 전남, 경북, 경남의 일부 지역만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는데요. 만약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2047년에는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이 소멸 위험에 빠진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여러분은 왜 시골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아니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평창군 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참 많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창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평창 군민들이 나이가 들어 사망하고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새로 출생하는 인구는 매우 적고 유입되는 인구도 유출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읍면 단위로 봤을 때 현재 평창군의 인구를 살펴볼까요? 2023년 3월 기준 평창군의 인구를 행정구역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진부면과 평창읍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림면과 미탄면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동고속도로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이 더 편리한 곳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창읍의 경우 관공서가 몰려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들의 인구를 확인해 보면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만 6세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인구수를 확인해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탄면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명밖에 없네요. 제가 살고 있는 봉평면의 경우 28명이 있습니다. 봉평면에는 봉평초, 면원초 이렇게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봉평초에 19명, 면원초에 9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만 0세 아이들, 그러니까 12개월 미만 아이들의 인구는 더욱 놀랍습니다. 거의 대부분 행정구역에서 절반 이하로 인구수가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미탄면은 만 0세 유아가 1명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1명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봉평면의 경우 만 6세는 28명이지만 만 0세는 11명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6년 후에 만 0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는 봉평면 내 초등학교가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개혁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행태도 참 우습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체 문자로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시골에 많이 살다 보니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골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데도 귀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십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골이 좋아서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이 10.6%가 된다고 합니다.
40.3%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29.1%는 그럴 생각이 거의 없다고 대답했네요. 이런 조사를 보면 그래도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6%는 역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귀농귀촌의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 문제가 가장 많았고 생활 편의시설, 주택 문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웃과 불화가 6.2%에 그친 것을 보면 시골 토박이 이웃들과 문제가 생기거나 텃세 때문에 쫓기듯이 역귀농귀촌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지방 소멸이 거의 확실한 대세인데도 여러분은 시골에 살고 싶으신가요? 대세는 확실합니다. 도시,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것이 분명한 대세입니다. 대세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골이 옳다고 시골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시골로 이사 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도시라는 대세를 거스르고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골에 사는 것은 용기뿐만 아니라 분명한 철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 대치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유치원 때부터 학교 후에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방과 후에 빡세고 비싼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아마도 요즘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의사가 되지 않는다면 커서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대학교 가는 친구들 들러리 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교육보다는 시골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사교육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타 강사 인강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상간 오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길 바랍니다. 학교, 학원 공부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정신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라도 스스로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시골로 왔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저의 자녀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똥 철학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골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시골살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더 병원에 가까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하지만 시골에 살기 위해서는 이 대세를 거슬러야 합니다. 오히려 시골에 가서 매일 등산하고 더 건강해질 거야, 동네 내과 병원에 다니면서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될 거야, 이런 자신만의 건강관리 철학이 필요합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철학이 있다면 시골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시골이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통계는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저는 이 통계가 각 개인의 삶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5.9%라는 말기 위암 생존율은 말기 위암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100%가 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자연을 매일매일 걸으며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저의 얘기가 다소
주관적이고 개똥 철학일 수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골 소멸과 귀농귀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